1시간 동안의 대화에서 브리핑 가능한가요? 지금 책 읽어서 좋았던 점, 책 읽어서. 책 읽어서 좋았던 점, 아무 말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되는 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럼 이제 저희가 되게 오늘 할 말이 많고 이제 콘티가 많았는데 저희가 이것까지 다 찍으면 그래도 한 1시간 한 70분 정도? 근데 제가 엄청 요약해서 사실 한 거잖아 지금. 저희가 책을 쓴 과정에 그 강연의 예비 연습도 해보고 진짜로 이 책이 나온 과정도 했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금 기획을 하는 건데 아까 말했던 거에 이어서 강연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화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화하는 첫 시도인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오빠의 지인들 반, 그다음에 진짜 유입되는 사람들 반해서 그렇게 하면 리스크도 없고 또 너무 모르는 사람들만 오면 또 호응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어서 좀 고정층의 호응층이 필요해요. 그 여론에 있어야 처음 오는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지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면 그것도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일 파티 때 항상 호응을 4명한테 부탁해놔요. 사진 촬영도 누구한테 부탁해놓고. 그래서 야 이거 너 오늘은 이거 많이 찍어서 스토리 올려줘. 내가 선물 줄. 미리 너거 챙겨놓을게. 그래서 당일에 업로드할 담당도 미리 조정해놔요. 스토리에. 그래야 오빠가 바쁘니까 바로바로 리그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음에 저희가 남은 마지막은 이 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컨셉이나 기획이나 참여점은 저희가 좀 잘 잡긴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타겟팅을 3개로 잡으면 뭐일까요? 일단은 2030 남자들이겠죠. 네. 2030 남자들이 타겟팅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보면은 이제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여자분들까지 포함. 네, 좀 젊은 분들이 사실 첫 번째 타겟이고 나이 드신 분들도 보시면 좋은데 모든 분들이 봐도 좋은데 사실 이게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가려면 이게 그쵸. 이도저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타겟팅이 어떻게 보면 좁혔어요. 저는 사실 남성분들로 해서 좁혔고 거기서 조금씩 파생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여자를 잘 꼬시는 법이 있는 거지 이 책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거는 남자들이랑 도움이 되는지. 이게 사실 연애 기술서 이런 건 아니고 결국에는 남자의 인생에 관한 책이에요. 제가 사실 겪어본 어떤 제 경험담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남자 인생에서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놓치면 내가 그런 좀 남자 인생에서 손해를 보거나 어떤 실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그런 사건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피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제가 40대로서의 제가 20대로서의 제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느낌이라서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여자를 꼬실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남자로서 네가 바로 서야지 여자든 뭐든 다 따라온다 이 얘기라서 본질에 관련된 얘기지. 아니 근데 부제목에 약간 40대가 40대 돼서야 알게 된 것들 약간 이런 거 넣으면 안 되나? 너무 보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베스트셀러들은 책에 저도 서점 갔을 때 되게 와닿았던 게 내가 40대 여자의 인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미리 데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0대가 예를 들면 40대가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하는 거 아니면 40대가 2030에게 말하는 이런 게 있으면 저 읽긴 하거든요. 그냥 의견으로 참고만 해주세요. 왜냐면 이기적 남자라고 했을 때 이게 독자층들이 나한테 와닿는 거를 잘 모를 것 같은데 오히려 아까 오빠 말했던 것처럼 전 국민의 타겟팅하는 것보다 딱 정확한 타겟팅이 진짜 잘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근데 이기적 남자는 내가 남자여서 이게 후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기적 남자의 부제목으로 40대가 되니 알게 된 것들 혹은 40대가 말하는 2030을 꼭 알아야 될 것들이라는 게 만약 부제목 붙으면 나 20대 30대인데? 라고 해서 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진짜 말을 해야 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서점 갔을 때 그런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 그러면 충분히 2030의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이게 부제목에 안 붙이면은 이기적 남자 그리고 잘 안 보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변호사 유튜버 있으면 이거 법률 얘기인가? 인생 얘기를 쓴다고는 생각을 잘 못하니까.
그래갖고 사실 이거 뭐 이 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굳이 꼽았자면 어쨌든 변호사지만 이런 책을 쓴 사람이 거의 없었고 변호사인데 법률책을 쓸 것 같은데 이런 책을 써서 더 반전 매력이 있고 법률적인 게 궁금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는데 남자에 대한 상식을 알게 되던 내가 남자니까 읽었는데 법률에 대한 상식을 알게 되던 두 가지를 크로스오버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획했던 것보다는 가능성을 엄청 열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책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오빠 자체가 유튜브가 있는 게 엄청 큰 장점이에요. 왜냐면 그게 없었으면 모든 마케팅 비용이 엄청 많이 들 텐데 유튜브가 있으면 일단 본인 계정에 계속 올리기만 해도 이 책 자체가 검색이 되고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책은 다른 책에 비해서 차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 외에 생각하셨던 마케팅들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한 거요. 그 요즘에 이런 식의 마케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카드 뉴스처럼 네. 좀 약간 사람들이 이제 좀 혹할 만한 글들을 쓴 다음에 네. 이게 이렇다 아, 책 한 속에. 다음에 제일 마지막 책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강한 남자는 친구가 없다고 할때 네.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책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네. 또 생각하신 게 있는지. 이거 괜찮더라고요. 요거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인스타에 이걸 해가지고 좀 바이럴을 많이 시키고 타겟팅 광고 할 수 있잖아요. 인스타에. 네네네. 2030 남자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띄우면은 네. 되지 않을까. 유튜브는 뭐 제 채널에 올리면 되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올리시는 거에도 다 그 뭐 아직 책이 나오기 전이니까 강연의 링크라도 먼저 넣어서 신청을 미리 바로 내일부터라도 받고 왜냐면 책 나오기 전부터 광고를 해야 되니까 네. 책 나오고 나면 이제 그 글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책 링크까지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광고는 나오기 전부터가 중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저는 원래 그냥 책 나오고 나서부터 시작하려 했는데 네, 이미 그렇죠. 늦었네. 네. 그러면 그냥 아이돌이라고 하면 돼요. 아이돌 데뷔생, 연습생. 그래서 미리 기획하고 마케팅 해놓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쯤에 짠 나오자마자 바로 강연회까지 하는 거지. 그래야 바이럴이 되고 여기 보이는 게 저기 보이고 이게 실시간 돼야지. 얘 봤다가 또 1년 뒤 봤다가 하면 인식이 안 돼가지고 결국 모든 마케팅이나 이런 행사 같은 거는 몰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또 혹시 너 유튜브 채널 외에도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내일부터 올리는 모든 거에 강연의 링크로 먼저 사람들이 받고 책 나오면 책 나온 거 유튜브 한번 찍고 근데 책이 나올 때까지 제 생각에 한 달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 한 달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강연회 열게 됐어요 영상을 먼저 찍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오늘 찍었던 영상 활용해서 저 7월 며칠에 강연회 합니다. 저 책 썼어요. 먼저 유튜브로 올리고 얘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 생각하신 마케팅 방법이 있으실까요? 유튜브랑 인스타 이게 가장 크게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ChatGPT가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컨셉이 이런 카피라이팅 해줘 해서 이제 그 카피라이팅 받으면 거의 미리 캔버스라는 그 플랫폼 뭐 한 달에 3만 원 정도? 2, 3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글씨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미루게 되니까 규칙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 매달 첫 주 주말에는 내가 하나 올린다 이렇게. 그게 이렇게 쌓아서 그 규칙을 하면 사실 저는 웬만하면은 비용 안 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알려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블로그 또 예를 들면 뭐 남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 뭐 아니면 이런 여자와의 그 문제가 있었을 때 법률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을 다룬 책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어떤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한 10개 정도 뽑아서 먼저 제목을 뽑은 다음에 그 제목 같은 경우는 뭐 크몽이나 이런 데도 상위 노출해주거나 좀 최적화된 블로그들 있잖아요. 거기에 배포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통 한 2, 3만 원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비용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그 다음에 언론 기사 같은 경우도 PR 대행사들 보통 네이버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뭐 비용이 뭐 10만 원에서 몇십만 원대 사이면 그래도 기사를 좀 속실 수 있는 PR 대행사들이 많거든요. 뭐 필요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저는 네이버 기사는 돈이 드니까 3개월에 하나씩만 꼭 내라고 해요. 그래야 이게 키워드 얻어갈 때 블로그만 나오는 것보다 기사까지 같이 나와야 공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론 기사 그래서 이게 마케팅 할 때 저도 어려웠던 게 얼마 정도 써야 되는지 1번 2번은 이거 매달 해야 되는 건지
뭐 2달에 한 번 해야 되는 거지 매일 해야 되는 거지 기준이 안 잡히니까 시작하다가 너무 할 게 많아져서 제가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가 규칙을 정했던 게 블로그는 일주일에 2번. 대신에 이거는 내가 깔끔히 돈 주고 맡기는 거. 그리고 뭐 인스타 카전수 같은 경우는 매달 첫 주에 딱 한 번. 대신에 난 이거 완벽한 게 아니라 업로드하는 거에 의의를 두자. 그냥 좋아요 없어도 상관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언론 기사 같은 경우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그다음 3개월에 한 번씩 뭐 강연했을 때 한 번 내고 책 냈을 때 한 번 내고 3개월에 한 번씩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모든 키워드를 넣어서 한 3군단을 만든 거죠. 그러면 모든 키워드에 걸리거든요. 기사가. 블로그랑 좀 달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하고 제일 강력한 건 사실 지인들한테 나눠줬을 때 그 지인이 지인들한테 더 말을 하는 그 바이럴이 제일 크긴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나 책 썼으니까 이제 강연 같은 거 기회 오면 달라 적극적으로 말하고 다니고 이제 책을 항상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 명함을 새로 많이 판다고 하면 책 이름 넣고 뭐 그 책 소개에 대한 걸 QR로 넣는다거나 그래서 이제 뭐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좀 그렇게 각인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았던 것 같고 그 외에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유는 좀 학부모들 네이버 카페에서 좀 바이럴이 됐었어요. 이게 재고가 없었던 적이 있는데 저가 마케팅한 게 아니라 몰랐거든요. 근데 막 검색해보니까 이게 재고가 없으니까 어머니들이 찾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찾아요? 어디 도서관 가야 돼? 이 책 안 팔렸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책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 좀 2018년도에 그렇게 해서 한번 유명해졌었고 2016년도에 내자마자는 사실 음대 졸업 후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걸 끄집어낸 사람이 없었어서 이게 약간 대학생이 책 썼대가 그 언론에서 엄청 운이 좋게 많이 저를 취재해 주셔가지고 좀 그 흐름에도 그때 대학생 창업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좀 국가에서 제 생각에는 좀 띄울 대학생 창업가가 필요했는데 그 캐릭터 잘 맞았다 보니까 네이버 메인에 많이 띄워준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가 원래 하루 기준으로 몇 천만 원 내야 된대요. 전 돈 낸 적이 없거든요. 제 기사 알아서 긁은 건데 또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좀 원하는 그런 뭔가 기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칸들이 있나 봐요. 그때 대학생 창업에 대한 롤모델이 필요하니까 그때 제 캐릭터가 좀 맞아서 그때 좀 그 바이럴 됐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었지 제가 잘 안 됐을 텐데 그 이후에는 제가 뭐 예중예고 같은데 메일링도 써보고 내가 오빠한테 입힐 수 있는 건 남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아니면 군대 같은데 오히려 메일을 해봐요. 내 책 이렇게 썼는데 뭐 이렇게 강의하고 싶다 혹은 이 책이 원래 2만 원인데 뭐 50% 할인해서 대량으로 판매하고 싶다 이런 거 식으로 제안을 해서 약간 오빠가 변호사 외에도 자기 사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처럼 오빠의 굿즈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싸게 어떻게 하면은 제안을 할지 그리고 강연의 제안도 혹시 강연에 한번 하면은 강연 한번 하면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받을 수 있거든요. 책을 쓰면 책을 쓰기 전에는 저도 10만 원이 올라간 적이 없는데 책 쓰고 나서는 확실히 책 저자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유명해져 보여서 강연료가 엄청 높아져. 그래서 오빠가 강연만 사실 몇 개만 있어도 그 수익이 또 되게 부수익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이걸 다 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고민하는 게 나아요. 근데 오빠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건 일단 유튜브를 이미 면도를 해왔잖아요. 책을 쓰고 나서 유튜브까지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막막해요. 근데 저는 책 쓴 사람은 무조건 유튜브를 해야 되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 유튜브 10년째 미뤄왔고 이제 시작했거든요. 오빠랑 저랑 크로스로 바뀌긴 했지만 그런 만큼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기준을 정하고 나 자신이 안 불안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마케팅에 대해서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일단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광고할 수 있는 거를 쭉 얘기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한마디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체계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노하우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걸 좀 잘 활용을 하면은 책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막연한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두려움 이런 걸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약간 오빠 책에 대한 한 줄 요약과 뭐 이렇게 그래도 정말 남자들로서 보면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여자와의 관계, 어떤 그런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관한 책이긴 하지만 결국 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요즘 너무 막막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가 경험해본 제가 뭐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먼저 이걸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이런 솔직한 어떤 경험담 이걸 좀 체계화 시켜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이기정 남자 화이팅 한번 해. 네. 하나, 둘, 셋. 이기정 남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두 달 전부터 그걸 받아도 될까? 네. 그 약간 사람들이 상관없겠네 어차피. 지금부터 받아야 되겠네.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오빠가 올림으로써 제 마이크 이거 올림으로써 오빠의